오늘은 2026년 5월 14일,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미중 해군 간 충돌은 국제안보 질서에 치명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미 해군의 RA 버크급 구축함 한 척이 현지 시각 오전 3시 20분 중국 해군공 OED형 구축함과의 거친 근접 기동 끝에 경미한 충돌을 겪었고, 이어서 양측은 F-A-18 이 슈퍼 호넷, J-15 함재기, MQ-9 리퍼 및 BZ K005UAV까지 동원해 상공에서 위협적 선회 비행을 벌였다. 한미합동작전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해협을 통과하던 미국 상선 두 척이 일시적으로 좌초돼 즉각적인 구조 지원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패트리어트 PAC 3지대공 미사일과 전자정이 EA-18G 그라울러를 신속 투입해 우발적 교전을 방지하려 했으나, 중국 해군은 타입 05ED 구축함 두 척을 추가로 전개하며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1%가 통과하는 전략적 초크포인트라며, 이번 충돌로 인해 하루 평균 1,800만 배럴의 원유 운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해군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해협 인근에는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 전단, 중국 랴오닝함 전단이 각각 120km 거리에서 대치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의 해상정찰 드론이 수십 회 출격해 양측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했다. 미 해군은 충돌 당시 3분 이내에 경고사격을 준비했으며, 단 12분 만에 인근 해역에 4,800톤 규모의 연료 및 탄약 보급선 두 척을 추가 투입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외교 채널에서는 미중 군사 한라인이 즉각 가동됐으나,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도발적 항행 자유 작전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공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양국은 각각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KJ-500을 투입하며 정보 수집을 강화했고, 미 해군은 포드함 항모에서 추가로 EA-18G 그라울러 전투기를 이륙시켜 전자전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후방에서는 공급망 충격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해운협회 ICS박는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12개국 선박이 항로 변경을 요청했고, 두바이 항만청은 하루 900억 달러 규모의 원유 수출 계약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의 정유사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지로부터의 원유 대체 공급선을 긴급 점검 중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해협 인근의 패스트 어택 크래프트 FAC 15척과 샤하브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플랫폼을 추가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험이 현실화되는 순간으로 규정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원유 도입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입장에선 해상 교통로가 단 1시간이라도 차단되면 국가 에너지 안보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국방부는 2025년부터 본격화된 해상 초계기 P-8A 추가 도입,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 그리고 해군 특수작전대 증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국제 해상로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재 미중 정상회담이 긴급히 소집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력 충돌의 불씨가 남아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미중 양국 해군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란 IRGC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베이징과 테헤란의 에너지 라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 직후 중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정역적으로 감축했고, 이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만에 38% 급감했다는 공식 통계가 발표됐다. 상하이 선물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 중국행 이란산 원유 실물 인도 계약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후퇴하며 이란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미중 해군 충돌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대형 공급 충격은 곧장 이란 내 경제 안보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즉각적으로 군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착수했다.
5월 15일 오전 IRGC는 페르시아만 인근 비냐르 해상군 기지에서 1만 2천명 규모의 병력과 150여 대의 패스트 어택 크래프트 FAC, 그리고 샤하브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8기, 가디르 대한미사일 플랫폼을 동원한 합동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 국영 IRNA 통신은 훈련 목적은 외부 압력 해소의 신속 대응력 고취와 내부 당열력 극대화라고 전했다. 동시에 IRGC의 최고위 지휘부는 경제적 봉쇄와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오직 자주적 군사력만이 이란의 생존을 보장한다며 내부 결속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란 중앙은행은 지난 48시간 동안 외화 보유액이 29억 달러 감소했음을 공식 집계했다. 한이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원유 수입 축소는 실질적으로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대체 수출 시장과 현물 거래선 확보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중국의 전략적 후퇴는 단순한 무역 통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4일 이후 중국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7척이 이란 항구로의 입항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중동 동부가 해상 무역로에 대기 중이던 외국 선적 유조선 12척이 우회 항로로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아부다비 제다 등지에서는 급격한 원유 가격 변동과 항만 혼잡이 발생했다. 싱가포르 국제거래소 ICI는 이란산 원유의 실거래 가격이 하루 만에 배럴당 7달러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급망 충격 속에서 IRGC는 단순한 군사력 과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해상 차단 및 사이버전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IRGC가 미중 해군 대치 국면을 기회로 삼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비대칭 위협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IRGC는 최근 48시간 내 1200명 규모의 신속 대응 부대를 추가 배치하고 해상정찰 UAV-24대를 연속 운용하며 중국의 움직임과 미 해군의 보급선을 면밀히 감시 중이다. 외교적으로는 이란 중국 간 고위급 채널이 5월 15일 새벽 긴급 개설됐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외교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고 이란 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엇갈린 메시지 속에서 이란 내 친서방 세력과 강경파 간의 정치적 균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발표에 따르면 5월 15일 오전 기준 이란산 원유 도입량은 전일 대비 42% 감소했다. 울산, 여수 등 주요 정유시설에서는 미국산 및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로의 긴급 대체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상 운송 비용은 일주일 만에 19%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P-8A 해상 초계기 도입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원유 수입 축소와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도 실제 해상로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봉쇄와 에너지 공급망 마비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회담장에서 오가는 화해의 제스처와 달리 항만과 해협에서는 이미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를 겨루는 냉혹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후퇴에 직면한 IRGC는 단순 방어를 넘어 새로운 군사적 비대칭적 압박 카드로 상황 반전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단속과 외부 협상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늪에 빠질 것인가? 이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중동 에너지 전장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안보 재무장이 생존의 전략임을 절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후퇴에 IRGC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신은 이란이 앞으로 48시간 내 어떤 행동에 나설 것이라 생각하는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중동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중국의 전략적 후퇴와 글로벌 해상물류 차단으로 급격히 축소된 가운데 이란 내 경제 봉쇄와 군사적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안보 전략이 현장에서 냉혹하게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란 경제는 이미 지난 48시간 동안 외화 보유액이 29억 달러 증발하며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이란 중앙은행은 수입 결제, 군수물자 조달,
필수 농산물 확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달러 유출 압력이 폭증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헤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상업은행 5곳이 5월 15일 오전부터 달러화 현금 인출을 제한했고 수입업체들은 이미 환전시장에서 1달러당 리알 환율이 23% 급등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5월 15일 오후까지 샤하브-2 단거리 탄도미사일 30기, 가디르 및 노어 대함미사일 20기, 그리고 150대의 패스트 어택크래프트 FAC 등 실제 작전 투입 가능 장비를 군사기지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영 IRNA 통신은 IRGC가 해협 일대에 추가 1,500명의 신속 대응 부대를 증강 배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내 미중 해군 보급선과 상업 유조선 동향을 24시간 드론 UAV으로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 JCS 역시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이란이 군수 물류, 미사일 운용, 사이버전 인프라까지 총동원하며 다중 위협 시나리오를 전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군은 바레인에 주둔 중인 F-16 전투기 12대, 해상 초계기 P-8A 2대, 이지스 구축함 USS 폴 이그나티우스, 추가 한 척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전개시켰다. 미 해군 저 함대는 이란이 해상 차단에 나서거나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항로를 봉쇄할 경우 즉각 대응할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에너지 시장 역시 즉각적인 파장에 휩싸였다. 싱가포르 ICE 거래소는 이란산 원유 실물 거래가 하루 47달러 하락했고 중동 동아시아 구간 해상보험료는 31% 상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마저 자국 VLCC 선박의 페르시아만 출항을 잠정 연기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화되면서 울산 여수 등 한국 주요 정유시설은 미국산 셰일 오일,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긴급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상로 방어와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오후 이란산 원유 도입량이 전일 대비 42% 감소했으며 비상비 축분 방출 및 대체 공급선 답 연응화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울산항에서 근무 중인 한 해상운송업체 관계자는 해상보험료 상승과 선박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 해군은 이미 2025년부터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P-8A 해상초계기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단순한 해외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과 직결된 안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해상 통제력과 전략자산 확충 없이는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버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외교 경제적 대응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중동 지역 외환 시장에서는 이미 원유 결제용 위안화 스왑주 중국인민은행 기준에 15% 프리미엄이 붙는 등 중국의 공급망 축소가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국가 외환 보유액은 지난주 대비 7억 달러 감소한 4,236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 서울 소재는 글로벌 원유 수급이 흔들리면 한국의 제조업 수출 및 환율 방어 능력에도 직접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 봉쇄와 군사 위협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치적 균열도 심화되고 있다. 개혁파와 강경파, 친서방 세력과 반서방 세력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테헤란 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적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내부 불만이 급격히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GC가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 통제 전략을 통해 사회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한 지역의 위기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국가 안보의 근본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대칭 전력을 동원해 해상 차단에 나설 경우 단 72시간 만에 동아시아로 향하는 원유 물동량의 65%가 차단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국방연구원 키다은 전시급유 병참체계, 해상로 보호 능력,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 생존 조건임이 이번 사태로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미사여구와 달리
항만 해협 군수기지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봉쇄와 군사적 대치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등 글로벌 에너지 라인의 물리적 안정 없이 어떤 경제 성장 전략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해상로 통제권 강화와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군사력 재무장 정책은 더 이상 이념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상수로 자리 잡은 2026년 외교적 수사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이란의 경제 봉쇄와 군사적 압박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어떤 안보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한국이 앞으로 48시간 안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는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